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어린 와이프와 이혼해서 속이 다 시원한 사람입니다. 저는 39살인 나이에 12살이나 어린 신부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27살이란 나이를 가진 아내는 노총각인 저한테 먼저 고백을 하고 사귀게 된 거였어요. 저는 PC방을 운영하고 있었고 아래는 거에 매일같이 게임하러 PC방에 놀러온 손님이었어요. 단골 손님이었기에 그만큼 말할 기회가 많아졌고 서로 번호 교환을 한 다음에 아내가 저한테 먼저 사귀자고 먼저 고백을 하더군요. 어린 아내가 처음 부담스러워 한번 거절한 적이 있었으나 요즘 젊은 친구들은 한번 차여도 용기가 다시 생기는 그런 면이 있던 건지 저한테 다시 고백을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 아내와 연애를 하고 놓치기 싫은 마음에 결혼을 하자고 했죠. 아내는 당연히 좋다고 말했고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내는 이제까지 모아둔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내 집 자체가 워낙 잘 사는 편이라서 일을 할 생각조차 전혀 없었다고 해요. 처음엔 돈 모아둔 게 전혀 없다고 해서 집안 사정이 안 좋은 건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금수저라서 일할 필요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장인어른이 아내 결혼 비용을 모두 지불을 해주셨고 저도 따로 돈이 크게 나간 일이 없었어요. 집도 모두 해주셨고 게다가 그 집을 제 명의로 해주신다고 했던 장인어른, 그래서 저는 장인어른께 괜찮다고 아내 명의로 해도 된다고 했지만 장인어른이 저한테 당부하신 게 있어요. 내 딸이라곤 하지만 돈에 대한 개념이 남들에 비해 조금 떨어지는 편이라 딸 명의로 못하겠다. 사위 믿고 이 집 선물로 주는 거니까 우리 딸 잘 부탁해 라고 하셨어요. 집 명의를 제 앞으로 한다고 하니까 초반에 아내가 난리가 났어요. 하지만 장모님이 따로 아내에게 시집 간다고 용돈을 좀 많이 주신 것 같았고 그 뒤로 크게 화를 내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게 됐고 크게 돈이 나갈 일이 많지가 않았어요. 보통 신혼부부라면 배출을 받고 결혼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장인어른이 집을 해주시기도 했고 저도 PC방 운영을 하면서 어느 정도 돈을 모아둔 사람이었기에 굳이 빚을 내면서 결혼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는 형편은 됐습니다. 그리고 제 부모님은 어렸을 때 돌아가셨기에 부모님께 나가는 돈은 없었고요. 그렇게 아내와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내가 일을 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PC방이 잘 되고 있는 편이라서 아껴만 잘 쓴다면 아내가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겠지만 아내 씀씀이가 정말 크더라고요. 집에서 밥을 먹는 일보다 밖에서 사먹는 일이 대반사고 옷도 한 달에 수십 벌은 사더라고요. 그런 습관 때문에 돈을 모으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옷도 한 달에 한두 벌만 사고 밥도 최대한 집에서 만들어 먹자고 부탁을 했는데 절대 싫다고 울면서 말하더군요. 일단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며 그런 아내를 진정시켰는데 정말 답답해 미치겠어요. 저보다 12살 어린 아내라고 해도 27살 나이 정도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이 잘 잡힌 나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사춘기 소녀처럼 이것저것 사고 싶은 게 많아 보였고 말도 가끔은 정말 미피합니다. 언제 한 번은 저한테 오빠 나이 많은 사람도 관리하고 전게 입고 다닌다고 하는데 오빠는 노인네처럼 왜 이렇게 칙칙해? 라고 말하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 상처받을 만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면 신혼이라 집에 있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저를 집에 두고 밤늦게까지 남자 사람 친구와 놀다 오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는 화를 내면서 이 늦은 시간까지 남자랑 놀고 오는 게 결혼한 사람이 할 행동이 맞다고 생각하냐라고 말하면 이럴 때면 세대 차이가 나서 같이 못 살겠단 말을 함부로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아내에게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아내는 그럴 때마다 이래서 나이 많은 남자랑 결혼하면 안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정말 많습니다. 쪽팔려서 어디에 가서 말하진 못했지만 아내가 잠든 사이에 운 적도 몇 번 있기도 합니다. 이러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놀기 좋아하고 직장 하나 제대로 잡아서 일할 생각이 없는 아내와 2년 넘게 결혼 생활을 이어갔는데 언제 한 번은 아내가 친구들과 강릉으로 1박 2일 정도 놀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 중에 남자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절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놀다 오라고 허락을 했고
저는 일에만 집중하며 아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여행 갔다 온 아내가 한동안 저한테 정말 잘하는 거예요. 집안일 절대 안 했던 사람이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 놀러 나가는 일도 확 줄었고요. 이제야 아내가 정신을 차린 건가 싶어서 예뻐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아내와 잠자리를 가지고 싶어서 아내 배를 쓰다듬으며 안았는데 아내가 배를 만지는 순간 저를 밀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갑자기 제가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 두 발 불이 날 것만 같이 싹싹 빌더군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다면서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강릉에서 전 남자친구와 관계를 맺었는데 이번에 아기를 가졌다고요. 피임을 나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를 가지게 됐다고 해요. 처음엔 제 아이인 것처럼 숨기고 아이를 낳을 생각이었는데 사실 아내와 몇 달 동안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내가 결혼하기 전부터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고 해서 저한테 정관 수술을 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관 수술을 한 상태였고 제 아이라고 속일 수가 없었다고 해요. 배가 불러서 들키는 것보단 미리 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나봐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임신한 아내를 때릴 수도 없는 상태라 저는 헛구역질을 하며 며칠 동안 가게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로 집에만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한테 죽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미안하다고 울어보기도 하는데 저는 그런 아내한테 꼴도 보기 싫다고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화를 냈습니다. 결국 아내는 이 상황을 혼자 해결할 수 없겠단 생각을 했는지 집에 장모님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장모님은 저한테 이 아이 당장 지우고 앞으로 둘이 잘만 살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장모님과 아내가 보는 앞에서 이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저히 이런 여자와 더 이상 못 살겠다고요. 허영심이 가득하고 사치를 좋아하는 이 여자가 다른 남자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 솔직하게 말하자 장모님이 제발 자기 딸과 이혼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아래도 절대 이혼 못하겠다고 저를 붙잡고 늘어지지만 저는 확실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언제 한 번은 장인어른과 술 한잔하면서 남자 대 남자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장모님과 다르게도 장인어른은 저한테 아직 남자 나이 그 정도면 젊은 나이라고 당장 이혼하고 새 삶을 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날에 장인어른이 제 통장으로 엄청난 액수인 돈을 입금해 주셨고 그런 돈을 받은 저는 놀란 나머지 장인어른께 전화를 드렸더니 혼자 살면서 필요할 때마다 쓰라고 준 거라고 하셨어요. 아내와 살고 있는 집도 따로 처분할 필요 없이 저보고 살라고 하셨어요. 저는 괜찮다고 사양을 했지만 그럴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장인어른 말이면 꼼짝도 못하는 아내와 장모님. 그렇게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됐고 PC방 사업도 접었습니다. 저를 위한 시간을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어서 지금은 장인어른이 저 쓰라고 주신 돈으로 국내 여행을 간간히 다니고 있고 여행을 다니다 보니 집을 장기적으로 비울 때가 많아서 친구네 부부에게 전세로 살라고 집을 빌려준 상태랍니다. 와이프는 제가 아직도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줄 알았는지 이혼하고 나서도 저 보기 위해 PC방을 찾아온 적이 있던 것 같더라고요. 전화를 해서는 왜 PC방 운영 안 하고 있냐고 묻기도 하고 잘 지내냐고 안부를 묻기도 합니다. 현재 전 와이프는 이혼한 게 꽤나 충격이었는지 유산한 상태고 장인어른은 최근에 와이프 임신하게 만든 전 남자친구에게 찾아가 엄청 두들겨 팼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와이프는 부모님에게 지원받는 게 전혀 없고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라 정말 힘들다고 해요. 그리고 최근에 장인어른과 한번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집에서 남자들과 술을 마시며 들켜서 된통 혼난 적도 있다고 하네요. 용돈 이런 거 지원 모두 끊었기에 정신 차리고 일을 다닐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엇나가고 있다고 해요. 그런 사람이랑 지금도 같이 살고 있단 생각을 하면 숨이 턱턱 막힙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의 사연을 듣고 어떤 생각들을 하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자유롭게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재미있는 썰 이야기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or back from the dead.